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사실 이제 면역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우리 세포를 구분할 때도 이렇게 이제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좀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면역이 자 있죠. 자, 이때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선천면역, 위쪽은 선천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네, 선천면역.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후천면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사실 살짝 봤지만 조금 더 이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천면역은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 비특이 면역입니다. 비특이 면역. 즉, 특이성이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무조건 막습니다. 비특이 면역.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부 있죠, 피부. 피부도, 뭐, 누가 들어오면 막고, 누가 들어오면 안 막고 합니까? 언제나 이 자리에서 뭐가 들어오든 막고 있죠. 그죠? 하다못해 물방울 한 방울이 우리 몸속으로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이 피부가 막고 있잖아요. 그죠? 뭐 비 맞는다고 우리 몸으로 물이 막 다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적을 어떤 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막는 게 이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도 어때요? 예, 비특이 면역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이다. 늘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로 치면 GOP 사단 있죠. GOP 사단. 그러니까 딱 전쟁 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항상 지키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비특이 면역에서 설명했지만 예, 구분 없이 막아요. 구분 없이 막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적이 쫙 쳐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막겠죠? 빠르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때요? 약해요. 빠르지만 약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대적인 이 후천 면역은 어떨까요? 예, 완전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특이 면역이에요. 특이 면역. 특이 면역. 특이 면역. 그래서 특정한 것들만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떤 상시적이라기보다는 예, 특정할 때만 일어나요. 그래서 뭐랄까요? 예, 맞춤형이라고 표현할게요. 맞춤형.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그 적의 맞춤형으로.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가능하고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적이 들어오면 그 적을 파악하고 그 적을 정확히 공격하는 법을 맞춤형으로 개발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느려요. 네,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그죠? 하지만 어때요?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천면역, 예, 선천면역의 어떤 그 세포들을 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선천면역에서의 어떤 이제 세포들. 네, 여기 선천면역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게요. 보시면 어떤 선천면역에 관련된 반응이 있어요. 반응. 요건 이제 세포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세포들. 이렇게 세포들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세포들은요, 세포들은 일단은 자연살해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연살해 세포. 예. 자연살해 세포. 뭐 이름이 어때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뉴트럴 킬러 셀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킬러 셀.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하여튼 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혈구도요. 백혈구도 100% 다 선천면역은 아니에요. 선천면역인 백혈구도 있고 후천면역인 백혈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선천면역에 해당하는 백혈구들을 좀 보면요. 좀 보면 일단 예, 중성구가 있습니다. 중성구. 그 다음에 호산구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호염기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여기다 조금 이제 써놓으면 이 호염기구하고 짝을 이루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비만세포라고 합니다. 비만세포라는 친구가 있어요. 호염기구 세포의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그 단핵구 있습니다. 단핵구. 그러면 우리 백혈구 종류가 몇 개였죠? 총 5개인데 4개가 여기 들어가네요. 그러면 후천면역에는 사실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 림프구밖에 없어요. 림프구. 그래서 후천면역에 해당하는 것은요, 사실상 림프구밖에 없습니다. 림프구. 물론 얘도 이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백혈구 중에 있는 림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천면역의 제가 이제 특징 중에 하나 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사실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 좀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내 몸에 한번 들어왔던, 그죠? 이 맞춤형으로 맞췄던 어떤 이 특정 항체랄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되어 있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기억하는 세포들이 존재했다가 나중에 또 같은 세균이 들어오면 금방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기억 능력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림프구에서는요, 다시 2개의 세포로 이제 또 되는데요, 구분이 되는데요. 앞서서도 얘기했는데요, 예, T세포, 그 다음에 예, B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요, 또 T세포 2가지로 나뉩니다. 2가지로. 예,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예, 도움 T세포라는 게 있어요. 도움 T세포. 헬퍼 T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이토톡식 T셀. 그래서 세포 독성 T세포라는 것이 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종류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얘네도 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B세포는 예, 사실 이 세포가요 나중에 아주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항원과 만났을 때, 즉 이물질이나 세균과 만났을 때 활성화가 되는데 그 활성화된 B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형질세포라고 해요. 형질세포. 특히 이 B세포는 이제 결국은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요. 즉 형질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즉 항체를 만드는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형질세포가 결국은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 안티바디. 근데 그 항체가 5종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항체를 이제 쭉 쓸 거니까 이렇게 좀 자리를 비워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좀 볼까요? 자, 먼저 처음에 반응이라고 써놨죠? 반응. 선천면역의 반응이 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예, 재채기. 재채기. 애취 하면 어때요? 먼지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이것도 아주 간단한 면역 반응이에요. 선천 면역 반응. 이거 내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선천 면역에 들어가는 반응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뭐 위산이랄지,
우리 뭐 땅에 떨어진 거 웬만한 거 주워 먹어도 안 죽어요. 예. 예, 눈물. 그죠? 눈물도 눈에 들어온 것들 씻어내리고, 그 다음에 발열. 우리 감염되고 하면 열나죠? 다 세균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염증. 이런 것들이 다 이에 관련된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응은 아니지만 뭐 이제 피부랄지 피부도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 몸을 이렇게 늘 막고 있는 어떤 그런 방어 기구예요. 방어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선천 면역의 한 기관이라고 넓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살해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자연살해세포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이 자연살해세포는 기능적으로만 보면 여기 나오는 세포독성 T세포랑 유사해요. 다만 선천면역에 포함되는 거냐 후천면역에 포함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암세포랄지 대표적으로 그 다음 이제 감염된 세포. 얘가 우리가 한마디로 얘는 이제 뭐 우리가 별칭으로 뭐 꼭 뭐 학문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경찰세포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이렇게 순찰을 하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암세포나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공격하는. 그죠? 대신 얘는 선천면역이니까 특징이 뭐예요? 기억이 없어요. 예전에 얘가 들어왔던 애네? 그렇게 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기억이 있댔죠. 그러니까 얘는 기억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입니다. 기능은 굉장히 비슷한데 기억이 있냐 없냐. 그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중성구, 뭐 호중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최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아마 60%라고 예,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죠? 60%가 맞나요? 예, 하여튼 뭐 굉장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런 세포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또 포식이 가능해요. 포식. 예, 포식. 그래서 잡아먹는. 그죠? 그래서 이 세균과 그 호중구, 중성구 가장 많은 애들이잖아요.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뭐 6.25 때 중국에서 인해전술 써서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중공군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한반도가 막 시체 더미가 됐겠죠. 그죠? 정말 슬픈 역사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 더미들, 그 세균과 그 이물질들이 싸운 그 시체 더미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고름이에요, 고름. 그래서 고름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세포가 이 중성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상구는요, 아주 독특한 건데요. 특히 기생충 감염 때, 기생충 감염 때 이 숫자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가 사실 기생충 감염이 뭐 많이 되진 않죠, 옛날처럼. 근데 어쨌든 기생충 감염이 되면 이 호산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레르기랄지 이런 거. 이럴 때도 호산구가 증가해요. 자, 그 다음에 호영기구는요, 이것도 이제 염증이랄지, 그 다음에 알레르기일 때 또 많이 증가합니다. 호영기구는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0.5% 이하로 굉장히 적은 거였지만, 그나마도 이런 상태일 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같이 짝을 이뤄서 하는 애가 이 비만세포예요. 네, 비만세포. 그래서, 이 비만세포와 같이 작동을 해서, 이 비만세포도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히스타민이랄지 그런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물질들과 같이 해서 우리가 막 그 알레르기 있으면 간지럽고 하죠. 그런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단핵구는 뭘까요? 이 단핵구는요,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뭐가 돼요? 예, 큰 포식세포가 돼요. 큰 포식세포. 그죠?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예요? 포식작용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다른 색깔로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더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자, 이 큰 포식세포, 그죠? 이 포식작용을 하는 큰 포식세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혈액 있을 때는 단핵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 조직에서나 이럴 때 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뼈에 있는
그죠? 뼈에 있는 큰 포식세포, 즉 뼈에서 포식작용하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오스테오클라스트, 뼈 파괴세포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나쁜 세포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이물질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우리 뼈를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이제 세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 뭐 대표적으로 이제 뇌가 되겠죠. 이런 데 있는 포식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미세악유세포라고 해요. 미세악유세포. 그 다음에 또 이제 간에 있는 세포를 쿠퍼세포라고 합니다. 간에 있는 포식세포를 쿠퍼셀. 그 다음에 뭐 결합조직에 있는 거, 결합조직, 실질조직 말고 결합조직에 있는 것들, 이런 게 여기 있는 걸 이제 조직구라고 해요. 조직구. 조직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포식세포들은요, 이렇게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고, 실제로 형태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기능은 다 똑같다는 거. 이물질을 포식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움 T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항원으로 인식해요. 항원 인식. 항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뭐 이물질이나 세균을 항원이라고 하는데, 걔를 인식해요. 아, 이 녀석이 누구구나. 그래야 이제 뭔가를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겠죠. 인식을 해서 얘가 이제 좀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항체, 결국은 이제 항체를 만드는 게 이제 이 림프계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이제 B셀의 역할인데, 항체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조절을, 어떤 도움 준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도움 T세포니까 어떤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세포는요, 아까처럼 이런 감염된 세포, 특히 감염세포랄지, 또는 뭐 우리가 그 잘못된 세포,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그대로 쓸까요? 잘못된 세포.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다가 잘못 만들어진 세포랄지, 그죠? 문제가 있는 세포들, 그죠? 이런 것들 어때요? 우리 몸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제거하는 아주 무서운 킬러셀입니다. 킬러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을 하는 그런 이제 후천 면역 계통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항체, 그죠? 아까 이제 항체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항체를 이렇게 5개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B세포가 이제 항체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하면, 항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럼 항체가 막 이렇게 붙어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이 세균에 맞는 항체겠죠. 이 항체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세균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무슨 마치 완전 코팅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작용을 하지 못할 뿐더러 아까 우리 뭐 포식세포 이런 거 있었죠. 얘한테 잡혀먹기 굉장히 좋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항체라는 건 어때요? 적을 옴짝달싹 못하게, 마치 우리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쫙 쏴서 그 적을 확 감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항체예요. 굉장히 아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세포는 아니고요. 그런 이제 물질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체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g라고 쓸 건데,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의 약자예요. 이뮤노글로불린, 즉 면역 단백질, 면역 글로불린이 되겠어요. 그래서 IG,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IG, M 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IG, A, 그 다음에 IG, 뭐 E, 그 다음에 IG, D, 이렇게 5종류가 존재합니다. 5종류. 자, 각각 이제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얘가 이제 80%예요, 80%. 얘가 또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가 한 15%.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보통 한 10% 잡는데, 벌써 사실 이렇게만 해도 100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 다음에 얘네는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이제 모양의 차이가 커요. 얘는 단량체예요, 단량체. 보통 이렇게 Y자로 표시가 돼요. 실제로 항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일단 IgM은요, 오량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Y자가요, 5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팔이 몇 개나 돼요? 10개나 되죠? 그 다음에 IgA는 2량체예요, 2량체. 팔이 몇 개예요? 4개. 얘 2개, 10개, 4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IgE와 D는 다 단량체입니다, 단량체. 근데 얘네는 이제 프리하기보다는 좀 특수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IgG의 특징은 가장 많다는 특징이 있죠, 일단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태반을 통과해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몸속에 항체가 있다면 그럼 무조건 뭐예요? IgG입니다. 왜? 아직 아기가 무슨 세균과 만났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예, 포식작용을 증가시켜요. 자, 근데 아까 여기 둘러싸는 거라고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사실상 IgG를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 맞아도 이 IgG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가장 많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별표 하나 해줄까요?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이뮤노글로불린 그 항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gM은요, 보세요. 가지가 10개나 되죠? 그럼 어때요? 와, 세균이 막 오면 막 무진장 팔이 많으니까 많은 세균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이물질을. 그러니까 언제 나와야겠어요? 얘는요, 초기 면역에 나와요, 초기 면역. 아무래도 처음에 정말 많은 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초기에 방어합니다. 오히려 이 IgG가 조금 더 늦게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IgA는요, 요거는 이제 점막 면역이라고 아시면 돼요. 점막 면역. 우리 몸에 점막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침. 그죠? 그 다음에 콧속. 그 다음에 기도. 그죠? 이런 데들이 다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는 곳이 점막이잖아요. 예. 그런 끈적끈적한 곳에 섞여 있는 항체가 이 IgA예요. 그래서 점막 면역이라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IgE는요, 얘는 이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아까 요 위에서 봤던, 예. 호염기구랄지, 그 다음 비만세포. 이런 세포의, 표면에 붙어 있는 항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용체인데요.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 알레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체가 IgE가 되겠습니다. IgD는 사실 아직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좀 양도 적고 미지의 것인데, 이게 실제로 또 보면 비세포 표면에 있어요. 이게 또 비세포 표면에 예. 네, 존재합니다. 마치 수용체처럼 작용합니다. 수용체처럼 존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면역에 특히 관련된 세포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키워드만 정말 정리한 거예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아주 중요한, 그래도 이것만은 좀 꼭 알고 있어야 그래도 면역이라는 게 뭔지 알 것이다 라는 정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